자, 44페이지에 중개사무소. 자, 동그라미 1번에 계획공개서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이거는 사실 별로 필요 없는 말이에요. 우리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 일한다, 그죠? 중개사무소는 당연히 등록관청 안에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이중사무소 둘 수 없다는 말이죠. 자, 또한 천막이나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 시스템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자, 임시중개 시스템을 판례 하나 잠깐 보고 할게요. 이거 하기 전에 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둘 수 없다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 이중으로 하지 말라는 게 3개가 있는데, 이중 등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중 소속하지 마라, 이중 사무소 둘 수 없다.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틀리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 나중에 형벌 물어볼 때 이중을 하는 거는 전부 다 1년에 1천이에요. 요거 꼭 나오고, 또 행정처분도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가 표현할 때는 절대 취소라고 표현할게요. 자, 절대 취소. 이중 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가 표현할 때 상대 취소라고 표현합니다. 헷갈리면은 이중 사무소 사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상이죠, 그죠? 상대 취소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이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어야 된다. 건축물 대장 중에서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가설 건축물은 중개사무소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컨테이너 같은 가설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둘 수 없는데, 여기 중개사무소가 있고 여기 중개사무소를 또 뒀다, 이것도 이중사무소를 처벌합니다. 자, 떴다방과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도움형 기호로 된 천막에 바깥에 중개사무소는 팻말을 걸고 안에 직기 비품들이 있더라. 요거를 이중사무소를 고발했어요. 고발하니까 1년에 1천 이중사무소를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떴다방이 이렇게 안 생겼죠, 그죠? 떴다방이 상담할 수 있는 테이블에다 위에 파라솔을 하나 올리고 의자들 요래 있고, 떴다방이 요래 생겼죠, 그죠? 제가 그릴 수 있는 그림 중에서 제일 잘 그리는 그림이에요. 자, 요걸 이중사무소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이거는 중개사무소로 볼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럼 우리 법에서 2개 이상의 사무소 둘 수 없다 그랬죠. 이거를 2개 이상의 사무소로 봐가지고 고발하니까 이거는 중개사무소로 볼 수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떴다방을 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둘 수 없다는 말입니까? 둘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을 급히 바꿨어야 되죠. 2개 이상의 사무소 둘 수 없다. 앤더 떴다방도 둘 수 없다. 라고 법을 바꿨어야 되는데, 명색이 법인데 법에서 떴다방 둘 수 없다 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그 말을 따듬으면서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 시설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 시설물 이중사무소 떴다방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별도로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떴다방은 애당초, 즉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 시설물의 애당초 이중사무소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벌은 이중사무소 똑같습니다. 떴다방 두면 1년에 1천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요거 말고는 별도로 나오는 건 없어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자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자, 분사무소가 뭐냐면은 회사에 가면은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을 수 있죠. 그 본점을 우리 법에서는 주사무소로 합니다. 지점을 분사무소로 표현해요. 분사무소는 조금 이따 별도로 나올 거고. 자, 그 밑에 이번에 중개사무소 명칭 및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의무. 자, 동그라미 1번에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요거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번에 부칙상의 기업공개사 중개인이죠. 중개인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개인은 공개사 아니죠. 아니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다음에 3번에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산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은 1년에 1천입니다. 4번에 기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 중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 한마디로 옥외 광고물 간판이에요. 간판에 기업공개사, 가로 열고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본사무소의 경우는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5번에 등록관청은 위 1번부터 4번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요거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이 부분은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 정리합시다. 자, 기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죠? 기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일단 지금 할 단계는 아닌데 개념을 잡고 합시다. 기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되고 명칭에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이런 문자나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안 썼다. 아니면은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이런 문자나 유사명칭을 썼다. 어느 게 벌이 커야 되겠습니까? 아닌 자가 벌이 크죠. 그럼 우리 법에서 인자, 아닌 자 구분해서 하는 게 세 개가 나와요. 그럼 아닌 자가 하면은 벌이 크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인자가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앞에 공인중개사 할 때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 아닌 자가 하면은 아닌 자니까 벌이 크죠. 그죠? 1년에 1천이에요. 또 나중에 나올 건데 표시 광고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신문이나 또는 생활정보지에 광고하는 것. 이것도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럼 기업공개사 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할 수 없다.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은 벌이 크죠. 1년에 1천, 기업공개사 표시 광고할 때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업공개사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썼다라면은 1년에 1천 할까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할까요? 중개인도 기업공개사 맞죠? 기업공개사 위반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또 하나가 기업공개사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 자, 기업공개사의 등록증에 기재된 기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옥외 광고물 한마디로 간판이에요. 물론 법인이라면은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분사무소. 법인의 대표자가 있어요. 분사무소는 대표자를 안 하고 분사무소 책임자를 합니다. 법인에서는 대표자가 있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는 분사무소는 나중에 나올 건데 신고 필정에 기재된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로 틀리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하고 맞는 지문보다는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더 많이 나왔어요. 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우리 법에 들어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 거. 그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자,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것도 기업공개사가 위반했다.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등록관청에서 기업공개사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공문을 보내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계도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거 했는가 안 했는가 꼭 단속하러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왔다고 하세요. 모르는 전화예요. 여보세요 이러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래요. 저보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은
언젠가는 제 수업을 한번 들었다 이 말이죠. 그죠? 울산에 가면은 현대중공업이죠. 그중에서 현대중전기라고 있어요. 그 바로 앞에서 수업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수업 들은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뭐 잘 계시냐, 어떻게 전화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 공문을 받았대요. 공문을 받았는데 공문을 받고 난 뒤에 외국에 갔다가 한 두세 달 있다가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방금 전화를 받는데 인근의 중개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뭐라고 받았냐면은 이거 적어놨는지 안 들었는지 지도 감독하러 다니고 있다. 공무원이 우리 사무소에서 나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당신 사무소 쪽으로 갔다 이래요. 그러면은 이거 안 해놓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죠? 그러면서 이거 안 해놨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래요.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다. 그죠? 그때 제가 울산 동구인데 동구청장한테 전화해갖고 우리 수강생이었던 사람인데 그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 그쪽으로 가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사다리 있습니까? 하니까 사다리는 없는데 옆에 철물점이 있어 사다리 빌릴 수 있대요. 그럼 사다리 빌려가지고 매직이죠. 매직이 있대요. 올라가가지고 일단 이름을 적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됩니까? 되고 안 되고 간에 일단 과태료를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매직과 정대 막 크다랗게 적기가 어렵죠. 밑에서는 잘 안 보이겠죠. 그죠? 그럼 내려오면은 틀림없이 글자 안 보인다고 과태료 줄라 할 거다. 간판 사다리 갖다 놓지 말고 과태료 줄라 그러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해라 해라. 있으면 과태료 부과는 못한다. 임시방편으로. 아니나 다를까 적어놨는데 글자가 안 보여요. 간판을 크게 적어놓으면은 간판이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태료 줄라 하니까 제 말대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라. 올라가서 보는 게 있거든요. 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이 바뀌기로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자, 근데 우리 법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 간판 규정을 위반하면은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 안 하게 되면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자, 거기 1번에 기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은 중개사무소 및 기업공개사에 관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되고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이래 되죠. 그죠? 표시 광고는 한마디로 생활정보지에 광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거 보기 전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밑에 박스가 동그라미 3번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바로 밑에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닌 자가 하면은 벌이 크죠. 1년에 1천. 인자가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유달리 대구가 좀 심해요. 한 5년, 6년 전에 이 법이 생겼습니다. 자, 표시 광고할 때 누구만 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면 표시 광고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하게 되면은 1년에 1천이죠. 자, 그러고 난 뒤에 그때 법이 생겼어요. 법이 생겼는데 대구에서 대구 시내에는 모든 일간신문, 생활정보지 다 수거해가지고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굉장히 많았어요. 전부 다 300만 원 벌금 받았습니다. 아닌 자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1년에 1천이죠. 그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전부 다 3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그 다음 해에 그때 걸렸던 수강생 한 명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질문한다고. 지금 소속 공개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고 요즘 돈 많이 법니까? 물어보니까 돈을 못 번대요. 아니 어렵게 자격증을 따가지고 왜 돈을 못 버냐고 하니까 광고를 못 한대요. 광고하면 소속 공개사 광고하면은 300만 원 벌금 받았죠. 그죠? 아니 300만 원 벌금 안 내려고 광고를 못 한다. 돈을 못 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광고하세요. 벌금 받아서 안 된대요. 벌금은 과태료가 다 제 기록에 남습니다.
안 된대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광고를 해라. 광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등록관청에서 고발한대요. 등록관청하고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국토교통부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공인중개사법은 등록관청 아무리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도 그 사람이 잘 알겠습니까? 제가 잘 알겠습니까? 제가 잘 알죠. 그죠? 그러면은 왼쪽에 한번 볼게요. 왼쪽 바로 밑에 제일 밑에 보면 기업공개사 표시 광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이거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제가 할 때 물론 표시 광고는 기업공개사 명의로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은 조금만 잊었고 담당 이래가지고 소속 공개사 누구 전화번호 크게 적고 그럼 자기한테 연락이 오겠죠. 그죠? 자, 국토교통부까지 올라갔는데 다툼의 소지가 뭐냐면은 우리 법에서 소속 공개사에 관한 사항을 넣지 마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이 없죠. 규정이 없으면 제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제가 이겼어요. 그때서부터 소속 공개사가 조금씩 들어갔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물론 소속 공개사가 주도적으로 광고를 하면 안 돼요. 기업 공개사 광고를 해야 되는데 소속 공개사가 안에서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씩 한 명씩 광고를 하는데 이제 중개보조원도 들어갑니다. 중개보조원이 안에 들어가 연락처래요. 그럼 중개보조원 연락처를 적는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고 중개보조는 중개업 못하게 해달라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법이 들어가기로 그 위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소속 공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그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동그라미 1번에 자, 기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우리 법에서 과태료가 두 개가 있어요.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안 했고 공개사 협회도 안 했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하고 공인중개사 협회가 기업공개사보다는 덩치가 훨씬 큽니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보다 덩치가 훨씬 큰 협회나 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면은 껌값이다 이래가 또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나 거래정보 사업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없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기업공개사에는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3개가 있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했습니다. 연수교육 안 받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리고 또 부당표시 광고하는 것 요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 부당표시 광고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을 좀 보고 하느냐면은 요즘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제 단속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인터넷으로 중고차 매매하는 데 있죠. 중고차 매매하는데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차를 딱 내놓고 가격은 굉장히 싸게 내놨어요. 외제차인데 가격을 굉장히 싸게 내놨어요. 연식도 얼마 안 된 겁니다. 야, 이거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거 사러 갑니다. 사러 가면 뭐라 하냐면은 와, 조금만 일찍 오지. 방금 팔렸습니다.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믿기 간 거예요. 그럼 이왕 온 거 요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믿기 광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기억해 보면은 자,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한마디로 믿기 광고죠. 그 다음에 니은에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그래서 크게 보면 믿기 광고, 과장 광고 하지 마라. 요거 위반하면 벌이 큽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인터넷 표시 광고. 자, 인터넷으로 표시 광고할 때는
자, 그러면 대구에 사는 기업공개사가 대구 거만 중개할 수 있습니까? 부산 거도 할 수 있습니까? 부산 거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인터넷으로 표시 광고할 때 그거는 대구시장 소관이라 봐야 됩니까? 부산시장 소관이라 봐야 됩니까? 이건 명확하게 따르기 어렵죠. 그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 소재지로 하기로도 그렇다. 그럼 또 서울구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 대상물하고 관련된 전국에 있으니까 대상이 전국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건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고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자, 요거 하나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예를 들어서 다음이다 네이버다 하는 거 있죠.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요거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를 했는데 안 따른다.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과태료를 주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도의사가 주는 것도 있고, 등록관청이 주는 것도 있어요. 명색이 장관이 주는데 쪼잔하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준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 주는 과태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예요. 거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 준다. 100만 원 이하 줄까요? 500만 원 이하 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자, 쭉 내려가서 양가로 6번에 기업공개사의 개시 의무. 자, 기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개사무소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자, 게시하는 게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이에요. 물론 분사무소인 경우는 등록증이 없고 신고 필증 원본을 게시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또 중개보수 실비율 및 한도액표, 보정 설정 서류. 자, 이것을 게시하는데 잠깐 보고 갈게요. 자, 게시하는 서류가 등록증 원본 게시하죠. 물론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이에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하고 보수율표 줄여가지고 보수율표를 할게요. 보수율표, 보정 설정 서류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유형이 두 개가 있는데 게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뭐냐?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실무교육받은 확인서. 실무교육받은 확인서 게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옛날에 한번 나왔다가 작년에도 나왔어요. 여기에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에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은 원래는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원래는 사업장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라는 게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해야 된다 규정되어 있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종류가 게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뭐냐? 또 하나가 원본으로 규정된 것은 등록증하고 자격증은 원본이어야 돼요. 만약에 등록증, 자격증이 사본으로 해도 된다면은 이중사무소나 이중소속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본으로 규정된 것은 등록증, 자격증. 물론 이 자격증은 기업공개사의 자격증뿐만이 아니고 소속공개사에 있으면은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된다. 아직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거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한 7, 8년, 5, 6년쯤 됐는가 다른 지역에서 수강생이 한 명이 기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무소에 가봤어요. 기업하고 조금 있다가 사무소에 가고 쭉 돌아보니까 등록증, 자격증, 보수율표, 보정설정서를 게시를 해야 되는데 보수율표가 없습니다. 보수율표는 언제 주느냐면은 등록증, 등록 신청하면 등록증 내주면서 등록과정에 같이 내줍니다. 보수율표는 크기가 어느 정도냐 보통 우리 벽걸이 달력이죠.
큰 거 그 정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기업공개에서는 어린이 와가지고 법으로 정한 보수율표 그거 보는 거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그죠? 근데 하여튼 게시를 해야 돼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제가 보수율표 게시를 안 했냐 그러니까 그 기업공개사가 하는 말이 제가 교수님한테 수업 들었는데 제가 짠 겁니까? 그거 게시해놓게 이러더라고. 게시를 안 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이거는 요거 두 개는 원본으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원본으로 된 건 아니죠. 사본해도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A4 용지에 딱 치가지고 액자에다가 딱 넣어갖고 걸어놨습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밑에서 봐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도 법은 어기는 거는 아니다. 그죠? 원본으로 규정한 것은 등록증, 자격증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간판 철거 의무. 자, 기업공개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한마디로 중개업을 안 하거나 못하면은 간판을 철거해야 돼요. 자, 1번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중개사무소 이전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이전 신고도 이전하겠다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이전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이전하겠다 신고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전하겠다 신고하는 게 맞습니까? 이전했다 신고하는 게 맞습니까? 이전했다. 그러면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는 말은 사무소 이전했죠. 그러면은 이전 전의 사무소는 중개업 안 하죠. 중개업 안 하니까 간판 철거해야 되죠. 자, 두 번째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하다. 폐업하면 중개업 안 하죠. 간판 철거해야 되죠. 이것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럼 중개업 못 하죠. 철거해야 돼요. 그럼 일단 여기에서는 봐야 되는 게 두 개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간판 철거하는 건 한마디로 중개업 안 하거나 못할 때 철거한다. 그래서 중개업 안 하는 것 사무소 이전 신고했다. 폐업 신고했다. 등록 취소됐다. 그런데 휴업 신고를 했어요. 휴업 기간의 최고가 원칙적으로 6개월이에요. 그러면 휴업 신고를 했다. 나중에 중개업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좀 이따 중개업 할 건데 돈 들어가 간판 철거하고 돈 들어가 간판 설치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럼 휴업 신고했다. 간판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업무 정지라는 벌이 있는데 업무 정지도 최고가 6개월이에요. 업무 정지 받았다. 나중에 중개업 하는 거죠. 간판 철거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일단 이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폐업 신고했다. 간판 철거해야 되죠. 그죠? 자,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폐업을 했습니다. 장사 잘 되는데 폐업합니까? 안 되는데 폐업합니까? 안 되는데 폐업하죠.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간판 설치하는 것도 돈 들이지만 철거하는 것도 돈 들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철거하는데 돈 들여가지고 며칠 이내에 철거해라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 이거는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위에 파란 거로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지금 봐야 되는 게 두 개예요. 며칠 이내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죠.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자, 그 밑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보겠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하는 것도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럼 사무소를 이전하면 신고를 하는데 사무소 이전 신고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하겠다 미리 신고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주 월요일부로 사무소 이전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어요. 사무소 이전하려면 이삿짐 꾸려야 되죠. 그죠? 한참 이삿짐을 꾸리고 있는데 옆 가게 아줌마가 오더만은 지금 뭡니까 물어봅니다. 사무소 이전하려고 이삿짐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지가랑이를 딱 잡더만은 못 갑니다 이래요. 지금까지 사온 정이 얼마인데 못 갑니다. 그러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아니, 주로 이게 여자분들은 가야 된다. 남자분들은 주로 안 가야 된다. 이래 놓는데 참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죠.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대답을 하기로 같이 가면 좋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취소해야 되죠. 그래야 하느니 이전하고 난 뒤에 이전했다 해놓고 나는 이전 안 했다 취소하겠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전에 신고한다. 이전 후에 신고한다. 이전 후에 합니다. 자, 이전 후에 신고를 하는데 10년 있다가 신고한다. 100년 있다가 신고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원래 공문에 하는 거는 며칠? 7일, 기업공개에서 하는 거는 10일. 며칠 이내? 10일 이내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구의 수성구에 사무소가 있다가 서울시 종로구로 사무소를 이전했어요. 이전 후에 신고를 하죠. 그러면은 그 개업공개사는 서울에 가 있죠. 그러면 서울에서 신고하는 게 맞습니까? 다시 대구로 와서 신고하는 게 맞습니까? 서울에서 신고하는 거 맞죠?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이게 사무소 이전 신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물론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이전해도 이전 후 10일 이내 그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답니다.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사무소 이전 신고하기 전에도 기업공개사였죠. 등록증 가지고 있죠. 그죠? 등록증 가지고 있는데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다시 준다 하는 말은 등록증 2장 되죠. 등록증 2장 되면은 이중등으로 처벌받는다 그랬죠. 그럼 자기 등록증 1장 오져야 된다?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등록증하고 맨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 사실사자 서류 내죠. 그 중에서 사무소 이전하게 되면은 달라지는 서류가 사무소 확보 서류가 달라지죠. 그래서 적법한 사무소 확보 서류하고 등록증을 첨부해서 사무소 이전 신고합니다. 그러면은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거기에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지문에 다만 하고 나오는 단서정이 너무 무조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기업공개사가 등록관청에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기존의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자,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사무소 이전했어요.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럴 때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럼 교부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뭐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안 할 수 있다. 안 하면은 재교부하면 돼요. 그러면은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 의미가 뭐냐면은, 자, 등록증이 요래 있어요. 사무소 소재지가 있고, 지금 동일 등록 관청 내죠. 그럼 A 시군구 도장이 그대로 적혀있겠죠. 그죠? 그럼 담당 공무원이 사무소 소재지만 2줄로 꺾고 세로 적고 자기 도장 찍어 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것은 오로지 동일 등록 관청 내여야 되죠. 그럼 만약에 A 시군구에서 B 시군구로 사무소 이전했다. 동일 등록 관청 내 아니죠. 그럼 이럴 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면 무슨 결론이 생기느냐면은 A 시군구청장 도장 찍어놓은 거 요거 2줄 꺾고 B 시군구청장 도장 찍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로지 동일 등록 관청 내여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예시적인 질문으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A 시군구에서 B 시군구로 사무소 이전했다. 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B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무조건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 송부하는 서류는 지금은 크게 볼 건 아니고,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분사무소 볼게요. 아까 분사무소. 원래는 이 기업공개에서는 2개 이상의 사무소 둘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앞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까 한번 나왔어요.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을 신청한다.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하면 등록증을 받아요. 그런데 분사무소를 등록하게 되면은 2번 등록한 거니까 분사무소는 등록한다고 안 하고 설치 신고한다고 표현합니다. 등록하게 되면 등록증을 받는데 설치 신고하게 되면은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받아요. 또 하나가
법인은 대표자가 있죠. 분사무소는 대표자를 안 하고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되 시군구별로 한 교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에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있는데 이 부분 문제는 자주 나오지만은 지금은 이거 보지 마세요. 지금은 특수법인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3월 달까지는 특수법인은 보시지 말고요. 자, 분사무소 설치 절차.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서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서류는 외우지 마세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 확인장 사본, 보정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걸 제출합니다. 그러면 4번에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에 적합한 경우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설치 신고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자, 요래 되는데 분사무소 정리해 봅시다. 자, 분사무소는 개인인 기업 공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없죠, 그죠? 누구만 설치할 수 있다? 법인인 기업 공개사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분사무소는 무조건 어디든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군구별로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시군구별로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시군구에는 사무소 2개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는 주사무소가 있죠. 그럼 분사무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주사무소가 있으니까 분사무소 들어갈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대. 시군구당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1개소 초과할 수 없다. 주로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자주 나옵니다. 시도별로가 아니고 시군구죠. 그럼 우리나라 시군구가 예를 들어서 500개라면은 분사무소 최고 많이 설치하면은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는 못 들어가죠. 499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그죠? 물론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분사무소의 업무 지역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말은 제한은 한다 안 한다? 업무 지역은 전국으로 합니다. 자, 업무 지역은 전국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들어가느냐? 자, 설치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별도로 외우지 말고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들어가요? 사자 그대로 하세요. 사진이죠, 그죠? 이 사진은 등록 신청하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등록증에 붙여가지고 등록증을 내줍니다. 그러면은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을 내주는데 신고 필증에는 여러분들 시험 칠 때까지 사진이 안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진이 안 붙는다. 사진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들어가고 사무소 확보 서류 우리 앞에서 배운 사무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자격증 사본이 안 들어갑니다. 자격은 시도의사 소관이죠. 그러면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격 여부를 확인 요청한다. 그러니까 사실사자 원래 등록 신청할 때 들어가는 서류에서 사진 대신에 무슨 서류가 들어가느냐?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증 설정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등록 신청할 때 그러면 보증 설정 서류가 어차피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 사실사자 서류가 들어가죠. 서류가 들어갈 때는 보증 설정 서류가 원래는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서류가 들어가고 하나는 가지고 있다 나중에 따로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 법을 만들거나 개정을 할 때 하기 전에 입법 예고를 해요. 우리 입법 예고를 할 때는 등록 신청할 때 사실사제에서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라고 입법 예고를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우리 보증은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동차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가입을 해야 돼요. 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받습니다. 책임보험은 종합보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책임보험은 꼭 해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자동차 사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차가 안 나가지고 그 자동차 대리점에 가보니까 주문이 밀려가 한 달이나 있어야 된대요. 차 나오려면 한 달 기다려야 되죠. 어차피 차 나오면 책임보험 가입해야 되죠. 어차피 시내에 나온 거 보험이나 가입하러 가자. 보험회사에 가가지고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하러 왔습니다. 이랬어요. 차가 안 났죠. 차가 안 났다? 차 넘버 없죠. 차례 번호도 없습니다. 차가 안 났으니까 책임보험 가입할 수 있다 없다?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보정도 등록번호가 없으면은 보정 설정이 안 돼요. 차 넘버나 똑같이 있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등록 신청하는 상태에서는 아직 등록 안 했죠. 등록 안 했으니까 등록번호가 안 나왔죠. 보정 설정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법에서는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해라 이래 됐어요. 자, 그런데 분사무소당 별도로 보정 설정해야 돼요. 분사무소는 뭘 가지고 보정 설정하냐면은 주사무소 등록번호로 보정 설정합니다. 분사무소는 등록한 거 아니죠. 그러면은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말은 주사무소가 있죠. 등록했죠. 등록번호가 있죠. 그러면은 등록번호가 있으니까 보정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정 설정할 수 있으면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아니면은 보정 설정 서류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업무 개시 전까지 따로 내는 게 원칙이다. 보정 설정할 수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야 되죠. 이거 지문에는 반드시 나와요. 보통 학원에 가면 어쩌느냐면은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 서류가 안 들어가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한다.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보정 설정한다. 지문이 꼭 나오니까 꼭 외워야 됩니다. 이랬는데 이거 천번만번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왜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 서류가 안 들어가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를 하면은 암기하기가 훨씬 좋죠. 그죠? 자, 그럼 요 서류가 들어가는데 요게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에요. 분사무소 설치 요건 중에서 사람하고 관련된 것은 분사무소 책임자 규정만 있습니다. 그럼 실무교육 누가 받았을 것?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사무소 협회가 되고 자격증 사부는 들어가는 거 아니죠. 하지만 누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즉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자, 여기에 서류가 들어가는 게 중에서 사람하고 관련된 것은 분사무소 책임자 규정만 있다. 이래 보는 게 훨씬 좋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등록관청이 설치 신고를 받았다.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한 시군구청에 통보해야 된다. 이래 있는데 이래 보시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문 하나만 생각해도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오고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맞습니다. 뭐라고 보냐면은 분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하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느냐면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하죠. 법인에서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 말은 법에도 없고 어떤 교재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에요. 그럼 분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것은 등록관청에 한다 하면 될 걸 굳이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에게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몇 개 연습해 봅시다. 자, A 시군구에
주 사무소가 있습니다. B 시군구에 분 사무소를 두르고 한다. 설치 신고는 A에게 한다. B에게 한다. A에게 하죠. 그럼 A가 신고 필증 주겠죠. 그죠? 그럼 분 사무소에 신고 필증 게시해 놓겠죠. 신고 필증 잃어버렸습니다.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은 A에게 한다. B에게 한다. A에게 하죠. 그죠? 자, 그럼 B에서 C로 분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분 사무소 이전 신고는 A, B, C 누구에게 한다? A에게 합니다. 또 분사무소별로 휴업이나 폐업할 수 있어요. 분사무소의 휴업, 폐업 신고는 누구에게 한다? A에게 합니다. 분사무소에도 중개업 하겠죠. 중개업할 때 어떤 도장을 새겼다? 인장 등록을 합니다. 분사무소 인장 등록은 누구에게 한다? A에게 합니다. 인장 변경 등록도 누구에게? A에게 합니다. 분사무소의 보증 설정 변경 신고 누구에게 한다? A에게 한다. 분사무소 관련된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한다? 주 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이 한다. 이것만 알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아요. 그러면은 A에게 분 사무소 설치 신고했죠. 그죠? 그럼 B 시군구청장 모르죠. 나중에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도 지도 감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라고 설치 신고받은 A는 지체 없이 B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분사무소도 법인하고 관련된 거니까 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자, 공동사용은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나오면은 지문 하나만 나옵니다. 중개사무소는 공동으로 쓴다. 공동으로 쓴다는 게 우리 법원 앞에 가면은 변호사 사무실에 합동사무소 이런 거 있죠. 합동 변호사 사무소, 사무소만 공동으로 서는 거예요. 중개사무소도 공동으로 설 수 있다. 이거 종별 안 따집니다. 지역도 안 따집니다. 종별을 안 따진다는 말은 법인인 기업공개사하고 공유재산 기업공개사도 같이 설 수 있고 법인인 기업공개사하고 중개인도 같이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역도 안 따진다. 그러면은 지역이 다르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기업공개사가 사무소 이전해 오면 되겠죠. 그죠? 그럼 중개사무소를 쓸 때 갑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무소에 신규로 개설 등록할 수도 있고 병이라는 기업공개사 이쪽으로 사무소 이전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공동으로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신규 등록할 때 사무소 확보서류가 들어가야 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사무소 확보서류가 들어가야 되죠. 그 사무소 확보서류에다가 기존 기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소만 공동으로 서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각각 합니다. 인장 등록도 사무소 이전 신고도 보증 설정 보증하는 것도 뭐 고용이 고용하는 거 전부 다 각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문제가 나올 단계가 좀 넘어갔고 나올 거는 요거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갑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을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그럼 을은 갑사무소로 사무소 이전하고 공동으로 쓰면 되죠. 그죠? 그럼 이럴 때는 갑의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지금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 못 합니다. 정지 기간 중에 하면은 무조건 취소돼요.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다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다가 적발되면 자격 취소돼요. 그러면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못하죠. 지금이 12시예요. 지금 12시 현재 이 갑이라는 기업공개사 업무 정지 받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개 업무 못하죠. 그죠?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집에 있다. 그런 사람 많이 있는데 집에 있으면 업무 정지 받고 집에 있으면 마누라 등살이 못 삽니다. 일찌감치 중개사무소에 나가고 신문을 보고 있어요. 자, 신문을 보고 있는데 누가 중개사무소에 와가지고 요 옆에 아파트 몇 평짜리인데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그럼 기업공개사가 나는 업무 정지 기간 중이니까 내한테 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무소에 가세요 하고 보내야 됩니까? 일단 받아놔야 됩니까? 일단 받아내야 되죠. 근데 10분쯤 있다가 누가 들어오더만은 옆에 아파트에 몇 평짜리 급하게 좀 구해주세요. 그럼 10분 전에 받은 거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업무 정지 기간 중이니까 내한테 오면 안 됩니다. 옆에 다른 사무소에 가세요. 보내야 됩니까? 계약을 체결시켜야 됩니까?
계약을 체결시켜야 되죠. 문제는 계약을 체결시키면은 등록 취소되죠. 그럼 만약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쓰게 되면은 기업공개사 갑은 뭘 하느냐면은 중개물은 갑이겠죠. 대신에 거래계약서를 을이라는 사람, 당신 이름으로 계약을 좀 체결하자. 대신에 보수는 나누자. 그러겠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사무소를 같이 쓰게 되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다는 명확한 결론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쓸 수 있는데 업무 정지 기간 중의 개업공개사는 사용 승낙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개사 공동으로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이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사람을 불러서도 같이 못 쓰고 자기가 갔어도 같이 못 쓴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은 가능합니다. 혼자서 쓰기 위해서 이전하는 건 가능한데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업무 정지 받기 전에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되죠, 그죠? 근데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그럼 을 보고 나가라면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데가 없죠. 근데 이거는 공동으로 써도 돼요. 정지 기간 중에 그냥 공동으로 쓰고 있다가 한 명이 업무 정지를 받았다. 그럴 때는 계속 공동으로 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나오면은 지문 하나가 나오고 문제가 나올 거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0페이지에 인장 등록. 자, 요거는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